네, 여러분. 잠시, 또, 영상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데 추동력이, SNS 등장과 함께 맞물려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에서부터서 K-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SNS의 등장과 무관치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6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가 한국 드라마 수출의 정체기를 맞는 가운데 K-팝이 약진을 했어요. 해외 확산 이 급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가 SNS 등장과 맞물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SNS는 우리 한국에는 2008년부터서 이제 진출됐는데 그때부터서 우리 K-팝이 그 SNS에 힘을 입어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유통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튜브는 K-팝을 전 세계에 퍼뜨리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사업 측면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는 K-팝 가수들의 노래와 춤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또 다른 SNS를 통해 확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유튜브 외에도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광고도 없이 한국 대중문화가 퍼지는 것은 모두 SNS 덕분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SNS의 영향이 사실 많이 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K-팝과 SNS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SNS는 유통망이고 K-팝은 콘텐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복제가 유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뇌와 뇌 사이로 전달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SNS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텐츠인 K-팝을 실어 날르는 역할을 SNS가 했다. K-팝은 여러 밈들의 복합체이고 SNS는 이들 밈의 운반자이다. 밈 운반자인 유통망 SNS는 자신이 운반할 콘텐츠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매개체는 그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운반해야 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인 복합체인 콘텐츠 K-팝은 자신을 실어나를 유통망이 필요한 것이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양현석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NS하고 K-팝이 SNS하고 궁합이 맞다. 그런 얘기와 유사한 얘기죠. 이는 K-팝과 SNS 관계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연 선택은 밈의 이기적 본성에 근거하죠. K-팝 밈의 이기적 본성은 시장의 확대 수단으로 운반자인 SNS를 자연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역,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교육 정도 등 일체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진 SNS가 과거의 전통적인 수직적 유통 구조와 달리 수많은 사용자들과의 즉시적, 실시간으로 이렇게
SNS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적 작용이 가능해 시장의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각 나라마다 시차는 있죠. 거의 뭐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은 우리나라하고 그 지리적 여건이 거의 반대 쪽에 있는 쪽은 거의